네, 안녕하세요. PPT 실무 과정 강의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PPT 하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책을 보면서 이제 어떤 기능에 대해서 익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배웠을 때는 사실은 PPT는 이제 뭐 기능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과제 중심으로 뭔가를 좀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좀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많이 배웠던 건 책보다는 오히려 이제 윗사람이라든지 어떤 사수 또는 실제 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면서 더 많이 배웠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강의 자체를 어떤 누군가가 이제 말해주는,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느낌으로 이제 해서 어떤 하나의 기능만 치중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기능들이 사용되어지는지 실제 사용되어지는 기능 위주로 뭐 PPT를 한번 가르쳐 보고자 합니다. 네, 이상이 좀 떴네요. 네. 그러면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그 과제는 왼쪽에 보이시는 그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에 있는 화면을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이런 상태로 그리는 것이 하나의 목표입니다.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세팅을 해야 되겠죠. 뭐 도형도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글자도 써야 되고, 글자 크기라든지 뭐 이런 배치들을 해야 되는데,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막상 하다 보면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좀 세팅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하네요.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메뉴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원하는 단축키를 누르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Alt를 눌렀다 뺐다 하는데, Alt를 누르게 되면 1, 2, 3, 4 써 있죠. 네, 그럼 이 아이콘에 해당하는 Alt 2를 누르게 되면, 이게 지금 실행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도형에서 제가 이렇게 Alt 2를 누르게 되면 도형 서식이 바로 뜨게 된 거예요. 제가 자주 쓰는 메뉴들을 이렇게 구성한 거니까 이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인터넷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할게요. 이쪽에 우선은 새 슬라이드를 하고 이걸 똑같이 복사해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이거를 복사를 합시다. 컨트롤 C, 컨트롤 V로 되고요. 또는 컨트롤 D를 눌러도 바로 복사가 돼요. 자, 되고 이제 이쪽을 지우고 이 화면을 새로 만드는 것을 지금 이제 목표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사각형이 있어야 되겠네요. 이 사이즈가 동일해야 되니까 끝에서부터 이 정도면 거의 동일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옮길 때 그냥 옮기게 되면 보시면 이 위에 선이 잘 안 맞게 되거든요. 컨트롤 Z 누르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복귀되고 옮길 때 뭐 기본적인 게 Shift를 누르고 옮기는 거죠. Shift를 누르게 되면 위아래로 움직이더라도 이 라인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어요. 자, Shift를 누르고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색깔을 좀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기 없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채운 거를 하얀색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 하얀색으로 하게 되면 이 도형을 이 안을 선택했을 때 선택이 되고요. 투명하게 했을 때는 이 안에를 클릭을 해도 선택이 안 되게 되는 좀 불편한 게 있죠. 네, 뭐 장단점은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우선 이 부분을 흰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윤곽선 자체를 검정색으로 하고요. 윤곽선이 너무 두꺼우니까 두께의 부분을 제일 얇은 걸로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박스들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선택을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누르게 돼서 이렇게 복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하게 되면 동일한 위치에 나오지 않고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마우스 커서가 바뀌시는 거 보이시죠?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드래그하면 복사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복사가 된 부분을 영역으로 지정하고 첫 부분의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검정색이니까 검정색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또 컨트롤 C, 컨트롤 V를 눌러주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드래그합니다. 이때 움직일 때 이 보시면 옆으로 조금씩 틀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누르지 말고 컨트롤 키와 시프트 키를 누르게 되면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위에 맞추고 여기서 이 정도 사이즈로 해서 색깔을 좀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뭐 비슷하진 않지만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파란색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아래쪽에서 이 체크인 부분과 이 부분이 들어가는 것을 도형 채워서 회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쪽에 이건 쭉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안쪽에 있는 박스가 있죠. 이렇게 해서 컨트롤 키, 이제는 뭐 시프트를 누르면 안 되고요.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양쪽의 여백이 동일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그대로 복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 이거를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 조정을 하게 되면 양쪽이 동일하게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위아래도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 동일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움직이게 되면 이 양쪽에 있는 여백이 동일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이즈를 한번 조정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여기는 흰색이겠네요. 도면체 여기를 흰색. 다음 또 아래쪽에 하는데, 이 회색이니까 이거 그대로 가져오죠.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 키 누르게 되면 또 똑같이 이렇게 위치가 바뀌게 되고, 이것도 한 이 정도 위치로 되겠네요. 이 아래 거는 아마 위하고 동일하니까 이걸 그대로 복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씩 넣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탭으로 구별되어 있죠. 박스가 3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번 선을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선이 되겠네요. 선과 컨트롤 키를 누르고 시프트 키를 누르고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렇게 된다. 자, 이 부분을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렇게 되면 정렬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를 하나 더 복사합니다. 이쪽 끝에 하나 복사하고, 그 다음에 이쪽 끝에도 하나 복사를 하게 돼요. 자, 이게 왜 이렇게 하려고 하냐, 그 다음에 이걸 그룹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누르게 되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정렬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 PPT를 쓰면서 가장 많이 쓰는 그런 정렬인 부분인데, 이 정렬 부분에서 맞춤 부분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왼쪽 맞춤, 가운데 맞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저는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보세요. 방금 조정되는 거 봤죠?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이 정렬을 맞춤해서 가로 간격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이렇게 조정되겠는, 정확히 3등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으면 지워주고, 그럼 이제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영역이 서로 넓이가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이 밑에도 또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더 복사를 해주게 됩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시프트 키 누르고 그대로 드래그를 하는 겁니다. 자, 똑같이 옮겨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면은 보통 이렇게 쓰시는 분들 많아요. 자, 죄송합니다. 메뉴가 또 뜨네요. 표시하지 않고. 자,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글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띄어쓰기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렇게 물론 간단하게 하는 것들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점이 뭐냐, 제가 이걸 수정하는 거죠. 상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바꾸게 되면 옆에 있는 글자들이 전부 다 밀리게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텍스트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눌러서 텍스트 박스를 누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이걸 움직여서 상태라고 써주게 되죠. 보면은 글자가 이제 크기 때문에 이거 조정을 해볼게요. 우선은 이제 홈 탭에서 글자 크기를 줄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위아래로 또는 숫자를 눌러서 줄일 수 있고, 혹시 모르니까 한번 가까이 가서 실제로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한번 보는 거죠. 한 12 정도가 딱 적당하겠네요. 자, 이렇게 되고 상태라는 부분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오른쪽 키 누르게 되면 이 텍스트를 기본 텍스트 상대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자, 우선은 그냥 텍스트를 만들었을 때는, 자, 상태 이것과 다르죠. 근데 이거를 기본 텍스트 상대로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 다시 텍스트 상대로 만들면 상태 하게 되면 보세요. 이 글자와 동일하게 되겠죠. 이거는 그 텍스트 상자뿐만 아니라 이런 기본 도형도 마찬가지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장해 놓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별도의 텍스트로 이제 만들어 놓는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자, 상태고 두 번째는 사진이네요. 사진. 아이고. 그 다음에 체크인. 자, 체크인 같은 경우는 좀 오른쪽으로 좀 움직이는 게 좋겠네요. 자, 이 상태로 되면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아래쪽에도 동일하게 있는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 박스의 위아래 정중앙으로 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 이렇게 클릭을 해놓고, 정렬해서 맞춤, 가운데 맞춤이라는 게 있어요. 중간 맞춤. 중간 맞춤은 뭐냐면, 개체들을 중앙으로 맞추는 거죠. 이 기준은 모두 항상 큰 걸 기준으로 맞춰요. 항상 큰 걸 기준으로 맞추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맞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Shift 키를 누르게 되면 여러 도형이 선택이 되는데 이렇게 여러 개 선택하고 중앙 정렬을 하게 되면 이 큰 박스 안에 있을 때는 이 큰 박스의 중앙으로 전부 다 정렬이 됩니다. 볼게요. 중앙으로 맞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이게 중앙으로 맞은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Shift를 누르고 여기를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 정렬, 맞춤에 잘 보세요. 중간 맞춤 누르게 되면 이건 거의 정확하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사이즈 좀 줄여볼게요. 10으로 정도로 하면 맞을 것 같고요. 중간으로 바꿔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텍스트를 중간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이제 그 안에 이제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 박스 하나를 또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시에 얼굴이 있는 사진을 표시를 할게요. 근데 아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꾸게 되고 도형을 흰색으로 우선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를 정확히 모르니까 보세요. 방금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이 사각형을 옮기고 싶었는데 뒤에 있는 사각형이 움직이게 됐어요. 왜냐면 이 박스에 채우기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흰색으로 하게 되면 보세요. 가운데를 눌러도 이 박스가 정확히 선택이 됩니다. 이런 차이점이 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사이즈 한번 맞춰보죠. 뭐 직접. 볼 때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로 이렇게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Alt 키를 누르게 되면 미세한 조정이 됩니다. 보시죠. Alt 키를 누른 것과 Alt 키를 누르지 않는 것과 차이가 있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대충 사이즈는 이 정도가 딱 맞겠네요. Shift 키를 누르게 되면 동일한 위치에 이렇게 이동이 되고 그 다음에 텍스트 영역을 한번 봅시다. 텍스트 영역이 이 정도 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또 아래쪽에 텍스트 영역을 한번 써볼게요. 여기는 Shift 키를 누르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컨트롤 키만 누르면 왼쪽에 그 가이드라인이 표시가 될 겁니다. 가이드라인을 표시하면 되고요. 가이드라인이 맞게끔, 그러니까 제가 움직이다 보면 가이드라인 표시가 되는데 딱 맞으면 이게 뭔가 가이드라인이 뭔가 딱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런 상태 딱 맞게 되면 이 왼쪽이 딱 맞는 거예요. 또는 이런 상태에서 이게 두 개를 누르고 아까 정렬해서 맞춤, 왼쪽 맞춤 하게 되면 이것과 왼쪽이 맞추는 되는 개념이죠. 정확히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공부 좀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 영역을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 또 아래쪽에도 댓글 부분을 이렇게 영역 지정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글자는 좀 나중에 쓰고요. 자, 그 다음 위쪽에도 이제 아이콘이 이제 또 들어가야겠네요. 그죠? 누르고 컨트롤 키 누르고 자, 이 부분 이 정도로 아이콘이 하나 들어가고 이쪽에도 이렇게 라인 그 가이드라인이 보이죠? 이 라인을 맞춰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자, 라인 맞췄고 근데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럼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를 선택하고 또는 세 개를 선택한 다음에 정렬, 맞춤, 그 다음에 중간 맞춤 하게 되면 큰 도형에 맞춰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세 개 아이콘이 있어요. 근데 지금 아이콘을 그릴 거는 아니니까 그냥 아이콘의 위치만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았고 근데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또 정중앙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컨트롤 시프트로 옮겼기 때문에 정중앙에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것과 이거의 간격이 동일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춤해서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하게 되면 좀 옮겨졌죠. 그 다음에 이것과 이 세 개와 그 다음에 이것. 근데 이거는 이 간격과 이 간격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것과 이것 또는 이거를 가운데 정렬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인데 이거를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것. 그래서 이거를 또 정렬을 해서 맞춤 간격을 동일하게 하게 되면 살짝 움직였죠. 이렇게 되면 이 간격과 이 간격을 동일하게 된 거예요. 또는 이게 이제 정중앙에 있기 때문에 이 도형과에서 정렬을 했을 때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위쪽에도 이제 그 텍스트를 써줘야 되는데 컨트롤 누르고 옮길게요. 여기 지금 또 안 보이니까 흰색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자, 하고 여기 훨씬 더 작으니까 한 8? 이 정도로 해서 글씨를 쓰는 거죠. SKT라는 이 문자를 써주고, 여기 두꺼우니까 굵기,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색깔이 좀 흐릿흐릿 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10 정도 되겠네요, 사이즈가. 뭐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도 아이콘이 들어가겠네요. 그죠? 아이콘 있는 부분을 컨트롤 키 눌러서 움직여서, 그 다음에 한 이 정도 사이즈의 아이콘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세 개를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각각의 또 사이즈가 또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컨트롤 G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돼요. 자, 컨트롤 G를 누르고, 기존에 좀 잘못했으니까 좀 지울게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이제 그 도형으로 이제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중앙에 위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상태, 여기는 사진, 체크인, 이렇게. 물론 지금 잘 보면 이 간격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이거의 세부적인 부분은 이번에선 좀 넘어가도 너무 좀 이렇게 고차원적으로 넘어가니까 대략적 눈대중으로만 위아래가 맞고 하면 대충 맞게 보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컨트롤 C를 눌러야 돼. 여기서는 컨트롤 누르면 안 되고요. 컨트롤 C를 눌러서, 그래서 이런 게 뭐 사진이 있다 라는 가정하에 뭐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도 뭐가 들어가면 좋아요,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 달기,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뭐냐면 공유하기. 네, 공유하기 이렇게 써주고 위치를 조금씩 옮겨볼게요.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좀 글씨 좀 위로 치우친 것 같죠? 그때는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클릭을 해주고 이 큰 바 누른 다음에 정렬해서 맞춤을 중간 맞춤 해주면 좀 아르르하게 됐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됐고, 이번 사진이 들어갈 거고, 이쪽에 또 두 줄이니까 좀 바꿔보도록 하죠. 그래서 레오 메시, 글자가 안 나오는 것은 흰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자, 이거를 검정색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사이즈가 10으로, 우리가 10으로 전부 다 해서 왼쪽 정렬 레오 메시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 서식을 복사할 수가 있어요. 이 여기에 들어갔던 서식을 그대로 서식부터 누른 다음에 도형을 클릭해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글씨가 됩니다. 17시간 전, 그죠? 시간 전.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서식을 그대로 복사를 해줍니다. 저는 이제 단축키를 눌렀기 때문에 서식이 두 번째에 있어요. Alt 2를 누르면 서식이 복사가 되겠죠. 자, 이 글자를 써보겠어요. 가나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뭐 계속 쓴다고 하고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쭉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5줄이 들어가고 한 줄 띄고, 위 팀 후 무슨 글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자 해도 계속 읽기라는 게 이제 한글로 들어가고, 여기는 굵게 하는 거죠. 굵게는 이제 컨트롤 B를 누르면 굵게 돼요. 컨트롤 B를 누르고 그다음에 색깔 자체를 파란색으로 이렇게 바꿔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이것도 이제 색깔 바뀌게 되니까 이것도 Alt 2를 눌러서 서식을 복사한 다음에 좋아요 7.1 10 샌드개, 그 다음에 댓글 5303개. 저 이 동그란 무늬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찾을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 안 알려드릴게요. 우선 자, 이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있으니까 저것도 하나 아이콘이라고 생각하고 컨트롤 C를 눌러서, 자 이렇게 해서 이거죠. 이것도 잘 안 보이는, 흰색으로 잘 안 보이는데 검정색으로, 자 이 상태인데 뒤집으면 되겠네요. 이거 시프트를 누르게 되면 이게 세세한 부분인데 시프트를 누르게 되면 딱딱 각으로 맞게끔
맞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글씨 부분에 이제 외곽선 지우는 게 중요해요. 자, 하나씩 눌러서 글씨가 들어간 부분 다 눌러서 이제 외곽선을 좀 지워볼게요. 자, 이거에 서식을 누른 다음에 도형 윤곽선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흰색 또는 윤곽선 없음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G를 누르게 되면 이 밑에 똑같이 복사돼야 되는데 컨트롤 드래그를 한 다음에 컨트롤 G 누르게 되면 그룹이 됩니다. 자, 이 그룹을 해제하려면 컨트롤 Shift G 해제가 됐죠. 다시 한번 컨트롤 G를 누르면 그룹이 되고 한 번에 같이 옮길 수가 있어요. 자, 이 정도 위치에 또 하나 이제 그 아래쪽에 이제 글이 있죠. 누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뭐 필요가 없으니까 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위아래로 하게 되면 아래로 하면 축소, 위로 하면 확대가 되는데 좀 아래쪽이 안 보이니까 축소한 다음에 이 부분은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선택이 안 돼요. 왜냐? 이건 하나의 그룹으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룹을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룹 해제를 하고 밑에 걸 지우고 한 한 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 한 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옮겨주고 이것도 같이 이렇게 옮겨주고 그러면은 이제 유사한 뭐 레이아웃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지금 중앙 정렬로 되어 있어요. 위아래 텍스트 맞춤해서 위쪽으로 올려주게 되면 뭐 이런 느낌으로 비슷하게 되겠죠. 뭐 세세한 부분들은 더 쓸 수 있는데 오늘은 좀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조금 그 빠르게 진행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게 이제 과제 중심이다 보니까 한 페이지에서 더 나가게 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한 페이지 안에서도 다양한 기능들이 다 조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들은 걸로 그냥 끝내지 마시고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서 잘 안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들었던 기능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자세히 더 알고 싶다라고 하면 관련된 기능을 찾아서 직접 인터넷이나 아니면 책을 통해서 찾아서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이 정도까지로 마치고요. 남은 시간 좀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PPT 고수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